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 뉴스 시간입니다. 매주 하던 주간 뉴스에 오늘은 좀 특집판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간 뉴스를 하다가 제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뒤로 미뤘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억나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주식시장에 관련된 공매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하던 주간 뉴스든 주간 뉴스대로 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런 특집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금융과 관련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가끔가다 나타나거든요. 그런 단어, 현상들을 조금 쉽게 해설하는 시간을 글쎄요,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면 여러분들의 경제 금융과 관련된 그 지식들, 그 다음에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식시장과 관련된 공매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공이란 말은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비었다. 그러니까 거짓 그런 말이죠. 허공에 비어있는 그런 매도, 판다 이런 뜻이죠. 비어있는 걸 판다? 그 말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매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뭘 판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판거나 또는 곧 들어올 물건을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에서 굉장한 용어이기 때문에 의미를 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와서 갚는 거죠.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가 한 주당 6만 원 정도 해요. 한 주에 6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어. 거품이 끼든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식만 있으면 팔아가지고 이게 수익을 올릴 텐데 그럴 때는 이 6만 원에 10주를 빌려다가 시장에다 팝니다. 어디서 빌려온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10주를 빌려다가 팔아요. 그러면 60만 원에 현금을 손에 잡겠죠. 그런데 정말 한 두 달 있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5만 원이 된 거예요. 5만 원. 한 주에. 그러면 5만 원이 된 이 한 주 상황에서 10주를 사서 시장에서 아까 60만 원도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5만 원에 주당 5만 원에 10주를 사서 처음에 빌렸던 그곳에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주고 샀겠습니까? 50만 원을 주고 샀겠죠? 50만 원. 왜냐면 지금 주당 5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이 5만 원씩 산 50만 원을 갖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10만 원. 네. 이 사람은 60만 원에 사서 한 두 달 있다가 50만 원에 사서 갚았기 때문에 자기 돈 하나도 없이 1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런 매매 방법을 우리가 공매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비었다, 허공이다 이런 말은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다. 물론 여기에는 빌리는 거에 대한 이자도 있고 세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으니까 다 무시를 하고 일단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60만 원에 팔고 먼저 나중에 50만 원 주고 사서 갚으면 더 이상 의무가 없으니까 결국 10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 이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라는 걸 우리가 공매도의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이런 걸 하죠. 앞으로 주식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주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무런 기반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도움이 되겠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이제 수익의 기반 아니에요? 싸게 사서 가지고 있다, 올라가면 판다. 뭐 이건데, 이거는 먼저 팔고 나중에 사온다. 이게 뭐 앞뒤가 좀 뒤바뀐 것 같은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려갈수록 이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원이야, 6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만 원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까요? 3만 원? 정말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반으로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10주를 사면 얼마겠습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니까 결국 60만 원의 현금 중에서 30만 원을 사용해서 10주를 사서 갚으면 이 사람이 얻게 되는 이득은 60만 원에서 30만 원 빼놓으니까 30만 원 수익을 얻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30만 원 수익. 그러니까 결국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득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반 상식하고는 다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이다. 이런 방법도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말고도 제가 다음에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옵션이라고 하는 세계에도 이런 게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득이 돼야 되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경우가 흔히 현대금융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삼성전자의 경우로 들어서 말씀드린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공매도라는 단어를 앞으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시장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6만에서 7만원, 8만원 막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이런 공매도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거품이든 또는 과잉 포장된 가격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가격에 대한 균형점, 그런 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 균형 가격을 형성시켜주고 버블을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주는 시장의 어떤 장점과 단점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첫 번째 제가 균형 가격이라는 말씀을 조금 드린 거예요. 균형 가격. 가격이 거품이 생기면 공매도를 통해서 팔자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나 안정되기 때문에 균형 가격으로 점점 접근하는 도구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공매도를 통해서 물건이 나오면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주는 요인도 되고요. 유동성. 매물이 있어야 서로 거래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게 간없이 오르다 보면요. 삼성전자가 공매도가 없을 때 6만 원. 물론 삼성전자 그런 건 없으니까 워낙 거래량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8만 원 가다가 이게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툭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새에 반토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격의 연속성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기 때문에 가격의 연속성을 공매도가 조금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지 수단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금융상품의 어떤 복합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뒤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 주는 순기능이 있죠.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삼성전자를 100주를 팔았어요. 6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많이 떨어져야지 내가 수익을 더 많이 챙기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야. 야, 삼성전자가 어떻다더라, 미국에서 어떻다더라, 무슨 뭐 갤럭시 뭐가 어떻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막 6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3만 원 떨어지도록 막 뉴스를 만들어서 가격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매도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경영자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떤 놈이 이런 그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우리 회사 주식이 막 한없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그리고 경영에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막 주가를 방어하느라고 막 애를 써야 돼요. 이런 역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공매도를 하고 나서 분명히 3개월 내에 삼성전자 LG를 사서 갚아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6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80만 원에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10주로 예를 들었으니 그렇지 만약에 1000주나 만주라고 하면 이게 막 수천만 원, 수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가지고 도로 갚을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나자빠지는 거죠. 채무 불이행 리스크라고 합니다. 디폴트가 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실제 과거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매도의 역기능에서는 첫 번째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요. 가짜 뉴스에 대한 걸로 해서 경영자가 쓸데없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갚지 못한다면 이게 시장에서 그 얼마나 시장을 흔드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갚아야 될 주식이 안 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정말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사용할 때 못 써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해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시장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데 도움이 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지만 또 반대로 가짜뉴스로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해서 정말 시장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순기능과 이런 역기능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공매도는요. 사실은 그 한 수십억 이상의 그 자본 동원력이 가능한 부자 또는 기관, 특별히 외국계 증권사 중심으로 이런 거래들이 가능하고요. 그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공매도는 대주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모든 주식에 다 허락되지 않고 거래량이 잘 없는 거 또는 이자도 높고 그래서 사실 대차 거래라고 하는 그 기관들이나 부자들이 하는 그 공매도는 많이 성행됐었는데 개미들이 할 수 있는 대주 거래는 조건도 까다롭고 할 수 있는 종목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기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재 주식시장의 공매도 요건입니다.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게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 그럼 언젠간 이거는 주식을 사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숨겨져 있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공매도인데 부자들 기관들 중심으로 특별히 외국계 증권사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개미들한테는 불리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조금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코로나 시대부터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6개월 연장돼서 내년 초반까지는 현재 시장에선 공매도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이게 현재 시장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채무 불이행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대차 거래만 허락하는 그런 현실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서 장난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매도가 중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매도 시장, 그다음에 공매도의 의미, 장단점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필요한 그런 궁금한 용어를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